선선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 진드기와 각종 세균 등으로 인한 감염성 발열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가을이면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성 발열 질환의 종류와 함께 주요 증상 먼저 살펴볼까요? 네, 가을철에는 그 3대 열성 질환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을철 날씨 좋을 때 야외에서 작업을 하거나 성묘나 벌초를 다녀오시거나 또 캠핑 가서 야외에 눕거나 하실 때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걸리는 병이 되겠는데 찌찌가무시,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이 세 가지가 주의해야 할 감염성 질환이 되겠는데요. 우선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시는 것이고요. 왜 렙토스피라증 하게 되면은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세균이 우리가 상처나 점막을 통해서 들어올 때 감염이 될 수가 있겠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쥐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할 때 감염될 때 유행성 출혈열에 걸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공통 증상으로는 일단 발열이 이제 많이 난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질병들, 열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공통적으로 발열이 난다든지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오한이 생긴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찌찌가무시나 렙토스피라증이나 유행성 출혈열이나 또 이제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와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린 자리에 까만 딱지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쯔쯔가무시라고 알 수가 있겠고, 또 야외에 이렇게 노출돼서 다녀온 병력이 있는지 이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에 수해가 났다든지 어떤 논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피부가 노출돼서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에 섞여 있는 세균이 들어올 때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한 적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면서 여러 가지 출혈 증상, 즉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서 각막에 출혈이 생긴다든가 피부에 자반, 빨간 점들이 생긴다든지 또 기침할 때 피가 나는 객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초기 증상은 발열을 하고 근육통만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딱 초기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라든지 또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PCR 검사와 같은 정확한 진단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 쭉 알려주셨는데 어떤 질병이든 예방이 최선이겠죠. 감염성의 발열 질환 예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덧붙여서 가을철 건강 관리법도 알려주시지요. 네, 우선은 그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야외에 이렇게 풀숲 같은 데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녀오셔서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입으셨던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혹시 이제 머리라든가 이런 피부에 진드기가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이 샤워를 하셔서 진드기한테 물리는 것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어떤 논일을 하시거나 밭일을 하실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수해 복구 작업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 장화 또 긴 소매 옷을 입으시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셔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